본 영상은 영상거사의 작품 무엇이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인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하며 무단 사용 및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입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상처받게 되고 자신을 보호하고 증명하려 할수록 더욱 쉽게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가 존재하고 만법이 실제한다는 사고의 전제하에 행해지는 모든 이기적인 행동과 자기 방어적 행동이 결국에는 자기 파괴로 이어져 돌고 돌아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타인이 나를 주목해서 상처받고 또 어떤 때는 타인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서 상처받습니다. 또한 타인이 내가 상처받았음을 알아채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았음을 남들에게 믿게 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아 상처받고 방금 닦은 바닥을 누군가 더럽혀서 상처받으며 타인의 눈빛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상처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한 무더기씩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상처받기에 이 방면에서는 모두가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큰 상처는 그를 무시하는 것도, 감정을 기만하는 것도, 가장 더러운 말로 모욕하는 것도 아니며 그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상처에 비하면 이러한 상처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기껏해야 한순간의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일까요? 불법의 관점에서든 세속적인 관점에서든 한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는 바로 그릇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온화하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마치 볼테르, 페트라르카, 아인랜드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아를 방종하게 하며 그 자아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비대해지게 만드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이러한 상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초래한 원흉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관념들이 지속해서 자신을 해치고 있는지 모르며 더 나아가 자신이 현자라고 여겼던 이들이 실은 자기 인생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들, 자신에게 차를 몰고 진흙탕으로 돌진하라고 지시한 이들이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에 가서 겉보기엔 선진적이지만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지식을 배우고 영화관에 가서 자신을 더 큰 고통과 혼란에 빠뜨릴 영화를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큰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서구가 구축한 담론 체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담론 체계 안에서 영어는 선진적인 것을 대표하고 서구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체계 안에서 인도 카레는 지저분함과 혼란의 대명사이기에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치관이 결국 자신들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임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이러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유로워 보이며 이러한 관념을 가진 국가들이 극도로 풍부한 물질을 발전시켰다는 것만 알 뿐이며 피상적으로 이것이 행복이자 천국이라고 여깁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자아가 존재하고 만법이 존재한다는 사고하에 발생한 모든 이기적인 행동과 자기 방어적 행동은 결국 자의 행위로 변질할 수밖에 없으며 돌고 돌아 당신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구에서 유래한 이런 이기적인 관념은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지극히 은밀한 상처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소셜미디어에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상처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기껏해야 그를 한때 고통스럽게 할 뿐이지만 잘못된 관념을 가르치는 것은 그를 생생세세, 생을 거듭하며 물 밑으로 가라앉게 하여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서구가 지난 수백 년간 우리에게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사람들은 서구 문명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낙후되고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쓰지 않고 예모, 타페트를 쓰지 않으며 증기기관과 철도가 없고 세균의 존재를 모르며 베토벤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우아하고 선진적이며 문명화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신의 사자로 여기며 서구 밖의 야만인들에게 무엇이 문명화된 생활 방식인지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을 가르치고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수구를 청소하고 표백제로 소독하는 법을 가르치고 축음기를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진 문명 추진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동방의 인도와 중국에서든 북부 아프리카에서든 그들의 문화 침략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력의 우위를 앞세워 금세 이 저항자들을 제압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차례로 자신들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단지 서구의 무력에 겁을 먹었던 것이라면 나중에 서구인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들은 점차 서구의 강력함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강력함이 선진적인 제도와 산업체계, 선진적인 무기, 그리고 선진적인 법체계와 인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고, 그래서 서구인들이 인류 문명의 최고점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인들이 강력한 화기로 당신을 정복할 수 있었기에 당신은 낙후되었고 그는 선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자 효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양 사회는 줄곧 낙후되고 우매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200여 년간 대다수 사람은 서구의 무력에 정복당하고 서구의 문화에 정복당하고 볼테르와 계몽사상 그리고 국부론에 정복당했으며 겉보기에 그럴듯한 이치들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은 서구에 저항하던 것에서 서구에 탐복하는 것으로 변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문화가 서구보다 열등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앵글로색슨족이 창조한 문명을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문화적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까지 전면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맥도날드에서 코카콜라,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모든 것을 선진적인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홍콩 드라마 속 판사가 쓴 회백색 가발조차 선진 문명을 내포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 가발의 유행이 17세기 중반 유럽 상류사회에서 매독으로 인한 탈모를 감추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최근 200여 년간 코스비 가족에서 볼테르의 철학서관, BBC 다큐멘터리, 틱톡에 이르기까지 서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뇌를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뇌를 전면 점령하고 사고를 조작합니다. 당신을 감동하게 하는 그 영화와 음악 속에는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의 궤적은 시공간을 초월할 만큼 매우 크기에 일반인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립하지 못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그가 10대 때 받아들인 관념과 그의 최종적인 파멸을 연결하라는 것은 확실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일반인은 고사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막연하게 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느낄지라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며 과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둘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대중이든 엘리트 집단이든 서구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멸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 전모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조각들, 가장 표면적인 것들만 볼 수 있을 뿐 미세한 인연을 보지 못하며 한 사람이 가치관 때문에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보지 못합니다. 사회 대중의 입장에서 그들은 사실 이끌리는 사람들이기에 서구가 이룬 성취와 서구의 번영하고 부유한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그 가치관이 가진 은밀한 파괴성을 절대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관념이 자신 인생의 최종적인 실패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과 인과관계를 볼 수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오랜 습관적 사고는 루소나 볼테르 같은 사람들을 악마로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온화한 얼굴로 나타나 세상에 대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일련의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서구 사상가들과 함께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이론과 현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 이성 위에 세워진 문명자가 유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뿌리를 둔 이 서구 문명의 가치 체계는 인류 사회 전체에 가해진 역사상 가장 큰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리고 만물에 대한 인식방식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인지 체계입니다. 설탕이 독약인지 아닌지에서부터 결혼해야 하는지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권력이 제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지, 전통 도덕이 구속인지 보호인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인지체계는 범부, 평범한 인간에 의해 사고되고 구축되었기에 거의 필연적으로 인간 인지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을 포함한 각종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실 팝 음악에서, 대학 교수의 강의에서, 기숙사의 밤샘 토론에서 끊임없이 이 인지 이론을 받아들이고 흡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의 견해의 정수를 흡수하여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이 틀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구인들이 자아와 만법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믿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아와 만법은 진실로 존재하지 않기에 이 가설 위에 세워진 모든 이론은 전부 막연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세계에 대한 서구인들의 피상적인 인식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치 미국 국채의 설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리석고 해결 불가능한 국면을 설계한 이유는 그들이 세계에 대해서든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든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과 이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볼테르나 루소 같은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근시함과 평범함은 그들 이론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단기적으로는 무한한 환희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오랜 종교적 억압하에서는 더욱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인간성에 영합하고 당신의 자아를 존중하며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당신의 자아를 팽창시키고 또 팽창시켜 당신이 악마에게 이용당하게 하고 결국 자기 파멸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서구 문명은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공평해 보이는 제도와 풍부한 물질, 과학기술의 창조는 우리에게 이것이 인류 사회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고 누구나 충분한 존중과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당신은 이것이 천국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류 사회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기에 지속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한동안 지속될 뿐 결국 그 위장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지금 그 위장이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색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아직도 꿈속에 있으며 서구의 정교한 서사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 사회의 끔찍한 미래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구식 사고가 어떻게 조금씩 자신의 뇌를 점령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자신을 막다른 길로 보내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인류 사회에 대한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라고 말입니다. 카다피나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미국인에게 상처를 주기 어렵지만 서구에서 유래한 이 막연은 매일 전 세계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상처와 기만은 그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는 악마가 변장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대다수 사람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마의 가장 큰 지지자, 가장 큰 수호자, 가장 큰 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을 미화하고 서구에서 온 모든 것을 좋아하며 서구에 대해 어떤 나쁜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는 그들이 자유롭게 숨쉬게 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며 응시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응시가 없고 심판이 없기에 그들이 아무런 저지 없이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남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을 하든 개인의 자유이며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유가 막연히 자유롭게 생존하고 자유롭고 거침없이 전파되며 당신의 뇌 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게 합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자유가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게 하여 그들의 자멸의 길을 뻥 뚫리게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즉시 드러나지 않기에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국 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응시와 통제의 분위기에 실증이 났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최고 속도로 모는 사람과 같습니다. 방금 우리는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는 그에게 잘못된 관념을 가득 주입하여 극도의 절정 속에서 파멸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1600년부터 시작된 서구 문화의 대확산이 그 후 400여 년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모두가 이것이 올바른 길이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코카콜라와 할리우드를 문명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면 미래의 당신은 그 반작용의 시기를 직접 겪게 될 것입니다. 향후 20년 안에 그것이 초래한 모든 결과와 대가가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그가 축적한 문제와 그가 초래한 결과들이 미래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서구 문화는 독이 든 정교한 케이크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을 때는 그 식감과 달콤함에 빠지겠지만 그것에는 독이 있어서 발작을 일으키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몇 년, 십수년이 그것의 최종 발작기가 될 것이며 당신은 자유가 그것을 고취한 사람들에게 결국 어떤 삶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목격하는 행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들은 자신의 담장과 창문을 보강해야 하고 이웃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도둑 질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그들은 상품의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회가 점차 저신뢰 상태로 진입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딸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아이를 낳고 그들의 아들은 자신의 고환을 잘라내고 치마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등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삶을 거대한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의 땅에서 소수 집단으로 전락시키며 자랑스러워하던 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가문의 번영을 끝내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평등을 믿기에 그들은 모든 사람과 협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일 뿐 사실 인간의 기본 소양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마치 불곰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서구 세계는 지난 200여 년간 잘못된 가치관을 전 세계에 덤핑해왔으며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며 아주 귀여운 동물이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지극히 은밀해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망칠지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며 90년대의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으로 밀항의 노력으로 운명을 역전시켰는가 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서구의 서사 시스템에 의해 널리 퍼지고 수많은 서구 명문대 교수와 학자들이 보증하여 사회 대중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에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기꺼이 미국의 발 아래 엎드리고 기꺼이 이런 상처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런 상처의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이 상처는 지극히 은밀하여 소리 소문 없이 당신의 관념을 형성한 뒤 당신의 인생을 천천히 망가뜨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까요? 예전에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존 에드워드 존스는 2009년 11월 작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동굴 탐험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 동굴은 유타주 유타 카운티에 위치하며 좁고 미끄러우며 구불구불한 통로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가 아래로 경사진 극도로 좁은 샛길에 끼어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그가 죽음을 자초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그 결과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즐리 맨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 생각에 그들은 모두 미국적 가치관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곡되고 남용된 자유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 죽음을 자초하는 과정은 당신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죽음을 자초하는 과정을 볼 수 없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적 가치관의 인도하에 자신의 비참한 결말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파멸로 향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볼테르와 임마누엘 칸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볼 수 없고, 델마와 루이스와 대서양을 횡단 비행한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가 마지막에 비참해졌다는 것만 볼 수 있을 뿐, 왜 비참해졌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칸트를 읽은 적도 없고, 델마와 루이스도 본 적이 없으며,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당신은 칸트를 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다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훗날 책을 썼고 누군가는 영화를 찍었으며 누군가는 회사의 창립자가 되어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그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존 에드워드 존스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휩쓸려 파멸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동굴 입구가 빛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할 뿐 그곳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악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행복한 삶을 창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이런 관념에 휩싸인 채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과는 멀어지고 자신과 타인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방금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일반인과 사회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행자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몇 년간 저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들이 조금씩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서구적 가치관에 있습니다. 저는 대원만, 드조그천, 과실용금강, 켈러처크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많은 수행자를 보았지만 그들은 중의학, 한의학, 과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 좌월자를 동양 사회의 전통적인 악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행자이면서 중의학이나 중국의 음식 문화가 서양 음식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사실 불법의 체계에 진정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광의적으로는 하나의 체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 속에서 당신은 불법도 믿지 않을 것이고 기맥명점, 기, 맥, 쿤달리니, 도 믿지 않을 것이며 대원만에서 말하는 물질의 본질이 5가지 지혜의 기, 5충지의 기, 나는 것도 믿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육신이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화광 무직의 몸, 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금강승 수행자로서 당신은 물론 대놓고 나는 이런 것들을 안 믿어라고 말하진 않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깊은 의식은 그렇습니다. 서구가 더 선진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는 것이 불법 체계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카콜라와 애플을 탄생시킨 곳이 가장 문명화된 나라라고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수행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저는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사요가, 구루 요거, 스승과 하나 되는 수행을 수행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스테인리스 컵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염송하고 수행하지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극도로 과학화된 두뇌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뇌 속의 볼테르와 소로 같은 이들이 심어놓은 독이 계속 꿈틀거리며 수행에 필요한 것들, 예컨대 신심, 가르침에 따라 행함, 혹은 온전한 내맡김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습니다. 저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평소 그들은 신심이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진짜 관념을 아주 잘 숨깁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은 단계로 접어들면 서구 문화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볼테르나 몽테스키웨 같은 이들이 그들에게 심어놓은 지뢰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평소 신심 있어 보이던 이들이 사실 서구에 의해 철저히 세뇌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유가, 유교, 문화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스승에게 복종하지만 뼈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에 그들은 끝내 진정한 제자, 배우는 자, 자신을 낮은 곳에 두고 훈육과 가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유가 문화를 모르기에 그들은 이를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일의 선후 순서, 자신이 언제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고대의 시녀, 악의, 들보다 못합니다. 시녀들은 적어도 자신의 신분을 혼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볼테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의 독해를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수행을 장기간 정체시키고 어떠한 가피도 얻지 못하게 하며 자칫하면 수행이 완전히 뒤집히게 만듭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시아버지나 연장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미국인들과 매우 닮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미국인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나 아내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도 아마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만약 아내의 어머니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대방과 자신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모든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지 못하고 경중을 따지지 못하며 선우와 완급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 설정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는 당신이 자신과 스승이 평등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그가 평등하다는 것은 당신이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치 설정을 파악하지 못하면
당신은 상기세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산 정상에 서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서구 문화는 당신의 자기 성찰 능력을 직접적으로 말살했습니다. 근대부터 서구 사회는 교회에 가서 참회하는 전통을 점차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좌, 베이조오, 리버럴 좌파, 사상의 영향으로 그들은 모든 결함과 부족함을 존중하며 모든 결함은 서구 문화의 개입하에 일종의 독특한 개성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완벽하다고 상상하는 데 익숙해져 자기 성찰 능력을 상실했고 우리 또한 이로 인해 깊은 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러한 관념에 상처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등에 상처받고 자유에 상처받고 박애에 상처받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관념들이 튀어나와 그들의 수행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관은 당신의 수행이나 인생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서구 문화가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상처이며 그것은 당신이 마시는 것이 맛있는 술이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사실은 독약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인류 사회의 사상가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했고 저마다의 이론을 제시했지만 이 이론들의 대부분은 너무 조잡하거나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미완성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창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궁극의 진리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극도로 어필했습니다. 서구 문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인도, 중국의 순수한 사상가들에 비해 서구인들은 지난 200여 년간 인류의 참조점으로 수많은 구체적인 실물 성과를 제공했기에 더욱 현혹적입니다. 대중은 도시에 널린 지하철 시스템과 마천루에 매료되고 나이터에서 고속도로, 로켓 추진기, 잘 재단된 양복, 그리고 민주제도에 이르는 서구 문화에 압도됩니다. 비록 서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발명품을 제공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명품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사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개발한 약이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만 하면 좋아질 것이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를 지어내야 하고 남의 발가락을 핥아야 하며 남의 머리를 잘라내야 하고 악마와 거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죄업, 만을 얻게 되고 아무도 당신을 거들떠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영화 아이리시맨에서 묘사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가짜 약을 주면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에게 아무도 실현한 적 없는 가설을 믿게 만드는 것은 비할 데 없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상처가 그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한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존중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존중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불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기꺼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상, 진리를 감당할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어 스승의 조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저는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존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존중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사회에서 불교가 번영한 듯한 허상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불교 부흥기에 있다고 착각하게 했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 수행자가 많아 보일 뿐 진정한 수행자는 매우 적으며 진정한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진정한 수행자는 드물었습니다. 많은 수행자가 겉으로는 수행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단지 수행을 통해 자신이 더 잘 살기를 바랄 뿐이며 실상을 감당할 용기가 없고 일체 중생의 해탈을 짊어질 용기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서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보살의 계율은 그들에게 회사 사규보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스승이 당신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당신을 법을 담을 그릇로 여기며 당신이 진실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을 밀라레파 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실로 큰 존숭과 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당신의 불법 스승이 당신의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다 오케이라고 한다면 그의 눈에 당신은 구제불능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제불능인 사람만이 통제받지 않고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구인들이 악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악의적으로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해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들 대부분은 악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론을 생각해낸 사람들조차 대다수는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영감이라고 생각하며 그 배후에 악마의 가피가 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그 안에 속해 있고 그 폐해를 깊이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과 대화해보면 그들 자신이 이 이론체계를 매우 굳게 믿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도가 도덕에 우선한다고 믿고 자유시장을 믿고 볼테르와 의회 제도를 믿고 탐욕은 죄악이 아니라 원동력이라 믿으며 인간은 이성적인 주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세속적 이성에 기반한 이 문명 시스템이 인류 사회의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진심으로 믿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현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선진적이라고 믿는 것은 많은 경우 산업 문명이 수백 년간 축적한 물질적 부가 만들어낸 착각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산업 문명은 농경 사회보다 더 선진적이며 산업 문명은 무한한 상품과 무한한 소비 방식, 오락 방식을 생산하여 당신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오락 방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신이 오락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증명하며 거대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오락을 제공받아야 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상품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당신의 탐욕과 공허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행복이라는 각도에서만 본다면 산업사회는 이전의 농경사회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실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가져온 격변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선진 문명 속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100년 전 당신의 조상과 비교해 당신에게는 닌텐도 게임기가 있고 가스 온수기가 있으며 버터 크래커가 있기에 당신은 100년 전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산업 문명은 인류의 탐욕 위에 세워졌기에 농경사회는 절대 비할 수 없는 탐욕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농경사회가 비할 수 없는 약탈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모든 악을 촉발합니다. 이 악은 결국 모든 사람을 해치고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트럭 운전사이든 금융업 종사자이든 배달원이든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대가는 모든 층위에서 발생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서 불법 수행에 이르기까지 빌 클린턴, 르네 굴드에서 타오바오 상점 주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모두가 피해자입니다.